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이런 주목할 만한 뭐 트렌드나 뭐 그런 변화 뭐 혹시 네. 그런 게 있을까요? 트렌드나 변화, 뭐 예를 들면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시니어 마켓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커졌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시니어들을 위한 여행 또 늘었다는 거,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니어 마켓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이상한 얘기 하나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 그런 게 싶은데, 아주 재밌죠. 예, 네.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요게 이제 고령자 범죄 비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 교도소의 수감자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전체 그 범죄자 중에 65세 이상 그 고령자 범죄자 비중이 22%예요. 최신 통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13%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나 60에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건강 관리 안 해가지고 이제 젊을 때는 좋아요. 근데 네. 이분들도 범죄자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뇨병도 생기고요. 고혈압도 생기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래 너 죄 지었으니까 알아서 죽어라 이럴 순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진료와 최소한의 약은 주는 거죠. 근데 범죄자가 약을 살 돈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교도소는 또 이제 법무부는 했지만 법무부 네. 관할이니까 법무부 예산으로 약을 쥐어주고 진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범죄자가 나이가 이제 80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져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 휠체어를 타고 다 모일 때는 휠체어를 타고 또 모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끌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나온 말들이 교도소가 요양원이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요양보호소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야 되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네네. 따서 네네네. 네. 그래서 고령 범죄자들을 네. 따로 모아놓는 네. 그 교도소가 따로 있어요. 노인 감옥 느낌, 네네네. 노인 교도소 느낌. 네네. 왜냐면 그분들을 이렇게 다 섞어놓게 되면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을 따로 어떻게 하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모아놔서 관리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65세에 죄를 지어서 이제 교도소에 왔다. 그러면 이제 또 나가요. 교도소를 나가는데 나가도 돌봐줄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또 죄를 지어요.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훔쳐요, 일부러. 카메라 보이는 데서 일부러 물건을 훔쳐요. 그래서 재범이다 보니까 또 형이 무거워져서 다시 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면 새끼 밥을 주죠. 약 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집이 거의 네네네. 일부러. 네. 나이가 들면 뭐 일부러 그게 더 편하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기가 막힌 거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받아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화장을 하는 거를 교도소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해줘요. 그러니 그것이 다 세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에서도 이제 TV 같은 데서 이런 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방금 보여드린 제 그래프처럼 이렇게 고령 수감자들 또 고령 범죄자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그 사람들을 세금으로 챙겨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이 되면 왜냐면 지금 30대, 40대, 50대 범죄자들이 형을 다 살고 60, 70대 나왔는데 갈 데가 없고 이러면 죄를 또 지으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다 65세 이상이 돼서 고령 수감자가 되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뭐 비용도 그렇죠. 비용도 부담되는 그만큼 거고. 늘어요. 네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래프 보고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보통은 네. 맨 오른쪽 이제 끝단에 네. 이게 약간 축에 뭐 이만큼 늘어날 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프들은 많은데 네. 이미 이건 19년인가요? 이게 지금? 네, 2019년 최신 자료입니다. 네. 이미 20%가 네네네. 훨씬 넘었네요. 네네. 네, 고령 범죄자가. 네. 진짜 5명 중 1명은 정말 고령 사회의 네.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슬픈 현실이고
정말로 이렇게 그 고령사회가 되면 다양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정말 시간이 뭐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간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간병 문제도 포함해서 또 간병 살인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간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어르신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간병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잘 하세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간병하는데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고 뭐 이러면은 1년, 2년, 3년 몇 년 못 버티다가 그냥 차에 태워서 그냥 저수지에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신다든지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요양시설에서 너무너무 그 힘들게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이 죽인다든지 그 어르신들을 간병살인이라는 키워드도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어두운 얘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현실이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이슈들도 네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이제 미리 봤는데 이제 네. 좀 놀라운 점이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약간 의료 기술이 지금 이제 날이 갈수록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망률이나 사망자 수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다. 약간 네. 막연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보내주신 그래프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70까지 사셨던 분이 80 아니면 85, 90까지도 살고 계시니까 정말 고령사회가 되면 사망자 수가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고령사회가 초기에 이제 막 진행이 되면은 사망자 수가 줄어듭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사망자 수 그래프예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1940년대에 비하면 일본의 인구가 계속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망자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가 다 100살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고령화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 일정 단계에 들어서면 고령자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90세가 되면 이제 사망자 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가 한 7, 80만 명으로 쭉 유지가 되다가 90년대부터는 사망자 수가 쭉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만, 90만, 100만, 110만 하다가 13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다음 그래프 제가 또 하나 준비했는데 한국도 보면 80년대부터 쭉 거의 25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이제 고령 사회가 이제 성숙 단계에 우리나라도 들어섰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조금씩 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가하면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는 31만 명이 돌아가셨는데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60에서 70만 명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즉 사망자 수가 이제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굉장히 큰 이제 변화가 발생하는 거고 이 사망자가 늘다 보면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것이 상속이나 증여 이런 거에 이제 아까 굉장히 초반에 말씀해 주셨다. 화두가 이제 많이 되고 관심도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망자 수가 생각보다 진짜 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뭐 그런 사회 현상이나 뭐 문제나 뭐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죽음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장례식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연간 25만 건 장례식이 있던 것이 30만 건 늘어났는데 나중에 60만 건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장례식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엄청 커지는 거죠. 2배 이상. 그러면 이제 장례 지도사 아니면 장례에 필요한 꽃들, 장례 용품들, 화장 관련된 것들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장례식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큰 이슈 중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을 해서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화장터를 혐오시설이잖아요. 네. 많이 짓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화장터는 이제 한번 처리하는데 그 화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신이 한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점점 사망자가 늘어나면은 화장터는 많이 못 지었는데 점점 이제 대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병원에 이제 영안실도 있는데 거기도 꽉 차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화장터로 갔는데 화장터에도 차 있는 거죠. 거기다 화장터에도 대기 시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더 많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을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시신을 안치하는 호텔이 생겼어요. 시신 안치 호텔이라고 네.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하나 시신 안치 호텔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곧바로 화장을 못 하니까 예약 접수를 다 해놓고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신 안치 호텔에다가 모시고 나서 먼 친척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오면은 다시 시신을 좀 꺼내서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이런 이제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순서가 되면 이제 가서 화장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이제 대기하는 기간이 일본에서는 많은 경우는 3일에서 어떤 경우는 6일, 7일까지 있는 도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서비스도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리무진 차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관을 실어서 화장터까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 리무진에다가 시신을 태우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서울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런데 고향이 예를 들어서 모포다. 네. 그럼 이제 모포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서 태어나신 곳, 또 자라난 곳, 학교 이런 주변을 그 차가 이렇게 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배우자나 자녀만 태우고서 그 서비스도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장할 때까지 2, 3일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즈니스까지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장례도 단순히 이제 가족들을 다 모아서 장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치르는 장례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장례식을 하더라도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 어떤 이제 그 메모리얼 어떤 이렇게 기억하는 이벤트 장소라고 하는데 그런 이벤트 장소를 만들어 놓고 약간 뭐 추모공원 뭐 그런 느낌으로. 추모 공원도 아니고요. 그냥 네. 건물 안에다가 한 2개 층이나 2, 3층을 갖다가 네. 그런 추모 장소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거기에 들려서 잠깐 들려서 이제 상주한테도 그렇고 좀 인사를 좀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하는 간단하게 그런 미니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시설들도 도심 안에도 많이 만들어져요. 막 납골당 뭐 이런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잠깐 이제 들려서 인사하고 네. 그런 장소로도 그러니까 심플한 가족장으로 장례식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엄청 간소화된 네, 거죠. 간소화된 장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례에 관련된 컨설팅 회사도 생겨나고 또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 관련돼서 사전에 그 유언장을 만들어서 내가 죽으면 여기랑 장례식을 하겠다 라고 해서 사전 계약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죽음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색다르면서도 있을 법한 얘기도 네. 하니까 뭐 확실히 미래에 정말 많은 변화가 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